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보려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희루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4월 말에 미정상회담, 5월 초에 한일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다는데 대규모 함대를 한반도에 동해, 그러니까 중국 연안해가 아닌 남북한, 일본, 러시아 쪽의 먼바다에 보냈다고요? 일본의 통합망 요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과 4월 30일 이틀에 걸쳐 중국 군함들이 동해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19년 북위 35도 10분, 동경 132도선 이남 지역까지로 규정됐던 동해함대 작전구역을 2019년부터 북위 39도, 동경 134도선까지 확장하고 이때부터 매월 하순 전투함을 동해에 보내 일주일 안팎의 초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북한과 관련됐을까요? 중국은 길림성 일부가 북한과 러시아 사이까지 닿아 있기는 하지만 동해와는 단 1cm의 해안선 접촉도 없는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반도 동해를 작전구역으로 선포하고 수시로 군함을 보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연계해서 동해를 통해서 서태평양으로 나가는 노력들을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의 부산항만공사와 길림성 당국을 내세워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훈춘금 성해운물류라는 업체를 통해서 북한 함경북도 나진항에 대한 49년 임대권을 확보했습니다. 임대권을 확보하고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이 임대권 확보는 사실상 유사시 중국 해군 전진기지로 사용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해로 나갈 수 있는 통로만 확보하면 흑룡강성과 길림성의 물류의 일대 변역을 꾀할 수 있고 동해와 오호츠크의 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이곳에 해군력을 전진 배치해 미국과 일본을 압박할 수 있어 10여 년 전부터 동해에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왔습니다. 동해에 전개되는 중국 군함은 통상 다목적 호위함인 054A형인데 아주 가끔 중국 해군의 단 8척뿐인 중국 해군 최강의 전투함인 055형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뭔가 특별한 임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2021년 3월의 경우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사일 탄착해역 100km 앞에 055형 난창함이 배치돼 북한 신형 탄도탄에 대한 관측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동해에 전개된 중국 군함들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성능도 막강한 군함들로 구성돼 있어 이번 전개도 북한과 관련된 모종의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해에 들어간 중국 함대의 구성이 심상치 않네요. 공격은 물론이고 탐지와 요격까지 각각 특성에 맞는 임무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됩니까? 일본 해상자위대가 촬영한 중국 군함들의 사진을 통해 함종과 함령을 분석하면 이번에 동해에 진입한 배는 총 5척입니다. 워싱턴 선언과 미국 전략원잠 한반도 전개 이야기가 나온 직후 중국이 고성능 정보수집함과 고성능 전투함들을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시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워싱턴 선언은 지난 4월 말 미국의 저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서명한 것인데요. 전략핵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소개해드리면요.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미국 전략핵 잠수함이 한국에 정기적으로 오가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견제하겠다는 내용인데 중국이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이나 봅니다. 동해에 함대를 배치한 중국이 괌 인근에서도 무력 시위를 했다는데 이것이 미국에 매우 위협적이라고요. 4월 29일과 4월 30일 중국 함대가 동해에 진입해 미국 전략원잠이 들어올 길목에서 무력 시위를 했다면 5월 2일에는 미국령 괌에서 800km 북쪽에 있는 필리핀의 해상에 중국 전략원잠 창정-18호가 나타났습니다. 094A형으로 분류되는 창정-18호는 현재 중국이 보유한 전략원잠 가운데 가장 최신형으로 수중 배수량이 12,000톤에 달하고 내부에 12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중국의 최고급 핵무기 운용 전력입니다. 원래 이 잠수함은 비교적 구형인 JL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2발을 탑재했었는데 지난 2022년 11월 세뮤얼 파파로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 의해 이 잠수함의 탑재 미사일이 최신형 JL3로 바뀐 것이 확인됐습니다. 구형 JL-2는 사거리가 7,200km에 불과해 태평양 한복판인 웨이크섬 인근까지는 가야 미국 서부 해안을 겨우 공격할 수 있고
하와이가 있는 서경 155도보다 더 동쪽으로 가야 워싱턴 DC나 뉴욕 같은 동부 도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JL-3는 사거리가 12,000km로 늘어나 괌 근처의 동경 144도선 일대에서도 워싱턴 DC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고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실어 한 발의 미사일로도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선을 대잠 저지선으로 설정하고 남중국해와 서해에 배치된 중국 전략원잠이 필리핀해로 나오지 못하도록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7함대의 주요 전투함, 서태평양에 전진 배치된 항모전단이 주로 필리핀의 근처에서 빙글빙글 돌며 초계작전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동경 144도선까지 진출한 창정-18호를 탐지해 추적하고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추적에 실패했고 중국이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수함을 부상시켜 이를 자랑한 것이라면 미국은 본토, 그것도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동부 해안 대도시들의 안전을 위협받은 상황이 되므로 미국 당국도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이렇게까지 군사적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미 양국의 워싱턴 선언 직후 나온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중국판 확장 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이고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북한 역시 중국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한 정식 동맹 관계이고 이 조약 제2조에 따르면 양측은 어느 일방이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다른 한 나라가 자동으로 개입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대북 억제력을 극대화하겠다며 한반도 인근의 전략원잠을 전개해 북한을 위협하자 중국은 그 전략원잠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 대잠 전력을 배치하고 유사시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전시 발사 수역에 전략원잠을 배치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북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6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때 미국의 대북압박은 북한 비핵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국제정치적 전략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북한 전략군을 중국의 대미 전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북한과 중국의 군사협력이 매우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데 이들은 최근 한미일 3국의 삼각 공조를 놓고 영내 안정과 평화를 깬다며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영내 안정과 평화를 깬 것은 한국을 향해 핵무기와 대량의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며 이들의 위협이 커지는 만큼 한국 역시 위협을 직시하고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밀착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